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좌에서 원자력 이론 분야를 강의하게 될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전문 강사 이재승입니다. 자,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다른 그 교수자들보다 뭐 뛰어난 실력은 아니겠지만 다년간 RI 면허를 강의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또는 뭐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급 과정부터 중급 과정까지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직접 저술한 핵심 강의 교재를 먼저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강의 중간에 필요하신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편의에 맞게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양과 단위에 대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과 단위는 일반적으로 RI 면허 시험에서 뭐 직접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만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뭐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은 뭐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단위를 환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위의 접두어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단위의 접두어를 한번 쉽게 풀이를 해보면, 자, 접두어를 이렇게 세분화를 해보면요. 접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붙인다라는 개념이고요. 두라는 것은 앞쪽에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어는 그냥 단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두어는 단위 앞쪽에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러한 양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또는 뭐 이러한 양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분화하게 되면 자, 요 미터라는 것은 결국 단위가 되고요. 자, 앞에 있는 숫자라는 것은 결국 양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어떤 단위 앞쪽에 붙어 있는 이런 양들이요. 자, 너무 큰 값이거나 또는 이것처럼 너무 작은 양일 때는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10의 n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n승의 거듭 제곱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은 0의 개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0의 개수이기 때문에 10의 n승 거듭 제곱에서는 자, 10의 공이 총 9개 있으니까 10의 9승 미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0이 9개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n은 자, 3의 배수마다 영문 접두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의 9승은 우리가 기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기가미터. 자,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노미터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복잡했던 수식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변환되는 것을 우리가 단위의 접두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위의 접두어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RI 면허 시험에서는 자, 10의 n승 거듭 제곱의 형태에서는 자, 10의 3승부터 10의 15승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의 마이너스 n승 거듭 제곱의 형태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10의 마이너스 15승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킬로, 메가, 뭐 기가, 테라, 뭐 페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것은 자, 10의 3승 미만에서는 자, 소문자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6승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과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킬로미터나 또는 킬로그램을 자, 이렇게 썼다면 이것은 잘못된 표기법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쓰실 때 뭐 킬로미터 또는 킬로그램 이렇게 소문자로 이제 바꿔서 쓰시면 예, 맞는 표기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몇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선언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선언이 있는데요. 이 선언에서 자,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요. 자, 이게 1초당 자, 370억 개의 방사선이 현재 방출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언의 방사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에서 이 당이라는 말은요. 퍼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의값은 앞에 있는 정의값은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이를 하게 되면 그냥 370억 개 퍼 1초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준다면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복잡하니까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1초 37 곱하기 0이 총 9개 있으니까 10의 9승. 자, 10의 9승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까도 봤지만 기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1초에 37기가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잠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일반적으로 자, 어떤 개수 다음에 per s가 들어가는 거죠. 자, 1초당 붕괴되는 숫자가 몇 개이냐 이거의 관점을 우리가 베크레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의 관점은 결국 37기가 베크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37기가 베크렐은 굉장히 큰 값이라서 우리가 스페셜 유닛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1큐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 배우는데 지금 미리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더 들어서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37 메가베클의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이 선원을 우리가 스페셜 유닛인 큐리로 했을 때 이 몇 큐리가 나올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 순수하게 뭐 비례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비례식으로 구할 때 자, A와 B가 같은 것인데 자, C와 D라는 관점이 동일한 정의에 의해서 풀어졌다면 이것은 우리가 비례식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대부분 D값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문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결국 C와 D의 관계가 같으니까 내항과 외항의 곱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D의 곱은 결국 B와 C의 곱과 같은 거니까 질문하는 D라는 것은 결국 A분의 B, C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자 37기가 베크레는 1큐리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자 370 메가베크레는 도대체 얼마의 값을 갖느냐 이런 관점이겠죠. 그러면 기가라는 것은 10의 9승이고 자 이 메가라는 것은 10의 6승인데 자 공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관계는 결국 10의 7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것을 풀어보면 자 내항과 외항의 곱이니까요. 자 37 곱하기 10의 9승 베크레 곱하기 x는 결국 37 곱하기 10의 7승 베크레 큐리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x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37 곱하기 10의 9승 베크레 그 다음에 37 곱하기 10의 7승 베크레 곱하기 큐리
그러면 같은 거 생략을 해주고요. 37 없애버리고 7 나눠주고 9를 없애면 2가 남겠죠. 그러면 결국엔 10의 제곱분의 1 큐리 값이 되고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2승 큐리가 되고, 자, 이 10의 마이너스 2승 큐리를 조금 더 편하게 쓰고자 한다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큐리는 결국 10, 이제 이것은 미리하고 같은 거니까요. 10 미리 큐리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정답은 10 미리 큐리가 되고요. 실제로 지문의 형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이러한 관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지금처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수식을 전부 다 이렇게 기술을 하면 1시간 동안 40문제를 여러분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